자, 오늘은 한국은행의 최신 보고서가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아니 거의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무역 위협이라는 먹구름이 잔뜩 끼면 보통 수출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정말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수출 기업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갑자기 니네 물건에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관세 매길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럼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삭 주저앉을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플러스 12.7%. 놀랍죠? 이게 뭐냐면 관세 위협이 진짜 최고조에 달했던 2025년 1분기에 미국의 전체 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7%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했는데 오히려 수입이 터져버린 거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그럼 갑자기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물건을 막 사들인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현상의 비밀은 바로 조기 선적, 영어로는 프론트 로딩이라는 데에 숨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서둘러서 물건을 미리 보내버린 겁니다. 일종의 밀어내기 수출 같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반짝 늘어난 수출, 이게 사실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훨씬 더 크고 아주 음흉한 문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었죠. 관세가 15%냐? 25%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내일 당장 관세가 어떻게 될지, 아니 관세가 있긴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그게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1월에 미국 우선주의 검토하겠다 하더니 2월엔 멕시코, 캐나다 관세 발표했다가 갑자기 또 미루고 그러다가 4월에 빵 터진 거죠. 모든 나라에 10% 관세. 근데 한국은 특별히 25% 이런 식으로요. 아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을 겁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한국은행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다른 거, 재정이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그냥 잔전하죠. 그런데 유독 저기 저 막대, 무역정책 불확실성만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하늘을 뚫을 기세죠.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뭘 가장 걱정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대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을까요?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가 안개 속일 때 기업은 투자에 브레이크를 밟고 가게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정말 그렇죠. 당장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데 누가 섣불리 공장을 새로 짓고 비싼 차를 사겠어요. 일단은 지켜보자. 현금을 꽉 쥐고 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 전체가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추정해보니 다른 요인 다 빼고 오직 무역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 불안감 하나 때문에 2025년 우리 성장률이 0.13%포인트 깎여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국가 전체 GDP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더 무서운 점이죠.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0.16%포인트. 충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상처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기업들. 당연히 투자를 멈춥니다. 일단 보류. 둘째, 우리 같은 일반 가게. 지갑을 닫죠. 혹시 모르니 아껴두자.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처음에 반짝했던 그 조기 선적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진짜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은행이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봅니다. 일종의 만약에 게임 같은 거죠. 만약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7월 31일의 협상 타결이 없었다면, 만약 그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질질 끌렸다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표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실제 역사, 오른쪽이 만약 협상이 지연됐다면 이라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보세요. 2026년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0.16%포인트 하락했죠. 그런데 만약 협상이 늦어졌다면 마이너스 0.27%포인트까지 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충격이 커지는 거죠. 결국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경제의 상처는 훨씬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7월 31일에 이루어진 그 합의가 우리 경제 성장률 0.11%포인트를 말 그대로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는 게 실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힘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그냥 힘들었다 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보고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계속 대화하라는 겁니다. 소통 채널을 항상 열어둬서 이런 불확실성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자는 거죠. 둘째, 당장 힘든 수출 기업들 금융 지원 같은 걸로 급한 불은 꺼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거죠.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경제, 즉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 투자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요. 실제로 주먹을 날리는 것만큼이나 나 너 때릴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 그 자체보다 변화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그 불확실성이 경제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은 계속 생겨나겠죠.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